혹시 이번 달도 카드값을 카드값으로 막고 계시진 않습니까? 돌려막기를 하면 당장은 넘어가지만 매달 이자가 불어나서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걸 계속하면 결국 연체, 독촉, 압류까지 갑니다. 이 악순환을 한 번에 끊고 95%까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다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이라고 하면 이 인생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도 느낄 겁니다. 자신의 요건에 맞기만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을 할지 개인파산 신청을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은 내가 매달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탕감을 받는 거고, 개인파산은 매달 갚는 것도 없이 한 방에 모든 빚 전부를 탕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맞는지 파산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판단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달 버는 돈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많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달 버는 돈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고 한다면 개인파산으로 가서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뭔지,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소득은 개인이 버는 모든 형태의 수익을 말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급여는 물론이고 사업을 해서 버는 사업소득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버는 돈이라면 아르바이트로 해서 버는 소득도 모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면요.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분이라면 대개 1인 가구로 인정이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나까지 포함해서 2인 가구로 인정이 되는 식입니다. 성년 자녀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무상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53만원, 2인 가구는 약 251만원, 3인 가구는 약 321만원, 4인 가구는 약 389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의 의미와 최저 생계비 기준 엄청 쉽죠? 한마디로 내가 버는 소득이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으로 가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가는 거죠.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은 개념이 다릅니다.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성인이거나 나의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은 동거가족에 불과해서 부양가족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100%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어도 벌어들이는 소득만 없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 재산까지만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법원에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면제 재산보다 적으면 개인 파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자산이 면제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 일부를 법원에 내놓는 걸 각오하고 개인 파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면제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소액 임차보증금인데요. 대구의 경우 2,800만 원인데 달성군이나 군위군은 2,500만 원으로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6개월치 생계비도 올해 기준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1,558만 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예금이나 보험 예약 환급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다 더한 가치가 6개월치 생계비에 못 미치면은 위 재산들에 대해서는 대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재산들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개인회생으로는 누가 가야 하고 개인 파산으로는 누가 가야 하는지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쉽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의 변수라든지 구체적인 자격 조건 등 앞으로 설명드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신청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빨리 진행도 하고 한 번에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특히 대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쉽고 빠르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변호사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